2024년 4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다. 봄이 올 듯 말 듯한 날씨, 서울 강남 한복판은 여전히 분주했다.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바쁘게 걸음을 옮겼고 길거리에는 붉은색 테일램프가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길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카페 간판을 올려다봤다. 이곳, 몇 년 전만 해도 내게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다. 민재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 우리 둘만 알던 이야기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처음 민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온 메시지를 보자 결국 읽고 말았다.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이 짧은 문장이 내 감정을 흐트러뜨렸다. 나는 화면을 보며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단 한 글자를 남겼다. 어디서?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답장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다. 카페 안은 퇴근 후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익숙한 향, 익숙한 분위기, 창가 쪽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었다. 차분한 눈빛, 말끔한 셔츠, 여전히 신경 쓴 듯한 향수, 냄새, 몇 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똑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민재는 나를 발견하고는 한순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걸어왔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이네. 짧은 인사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나와 마주 앉으며 조심스럽게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이미 주문해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라보았다. 얼음이 절반쯤 녹아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의 질문은 너무 평범해서 더 기분이 나빴다. 마치 우리가 몇 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동창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우리가 그냥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민재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화난 거 알아. 근데 그는 순간 말을 멈추고 내 눈치를 살폈다.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보고 싶었다고? 지금 와서? 나는 커피잔을 손으로 굴리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갔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순간 카페 안에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저 멀리 들리는 커피 머신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창밖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까지. 너 말 안 해도 돼. 사실 나도 굳이 듣고 싶은 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를 다시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변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울거나 화를 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분명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서 혜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기숙사 건물 사이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흔들며 천천히 말했다. 민재를 다시 만난 이야기를. 있잖아, 민재가 그러더라.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없겠냐고. 혜수는 아무 말 없이 내 얘기를 들었다. 나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이미 미지근해진 커피가 입안에 퍼졌다. 어이없지 않냐? 그렇게 끝내놓고 이제 와서 친구하자는 게 말이 돼? 혜수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러더니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기울이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근데 너 아직도 민재 좋아해? 나는 순간 멈칫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는 민재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예전 감정에 묶여 있는 걸까? 혜수는 내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못하잖아. 그럼 아직 좋아하는 거네. 야, 그런 식이면 다 좋아하는 거지. 그럼 너한텐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혜수는 다시 몸을 곧게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희미하게 비췄다. 내 생각엔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냥 다시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는 핏이 굳었다. 너답지 않네. 보통은 빨리 정리하라고 하잖아? 혜수는 어깨를 느쓰겼다. 나는 과거에 매달리는 거 진짜 싫어해. 근데 넌 좀 다르잖아. 너 원래 모든 감정을 오래 품고 사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 아직도 좋아하면 인정하고 정리할 거면 확실히 정리하고 애매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수는 말이 끝나자마자 캔 커피를 한 번에 들이켰다. 이제 좀 결정을 해야 할 때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좀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날 밤 내내 혜수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점점 머리가 복잡해졌다. 나는 민재를 아직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미련일까?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을래?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고민했다. 서울의 봄은 변덕스러웠다. 낮에는 따뜻하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변하는 날씨만큼이나 학교 분위기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처럼 시작된 소문이었다. 몇몇 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정도였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점점 소문이 커지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을 때도 도서관에서 책을 볼 때도 뒷말들이 내 등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었다. 야, 진짜 혜수랑 사귀는 거 어울리긴 하는데 뭔가 좀 의외다. 둘이 맨날 붙어 다니긴 했지. 하루 이틀이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혜수는 원래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라 그냥 넘어가겠지 싶었는데 내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어느 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다가 누군가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너희 둘이 진짜야. 나는 대답할 생각도 없었는데 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받아쳤다. 그게 왜 궁금한데? 그냥 다들 궁금해하잖아. 그럼 너희 연애사는 학교에서 공식 발표라도 하냐?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다. 상대방은 머쓱한 듯 웃으며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하고 얼버무렸지만 그 이후로는 내 앞에서 대놓고 묻는 애들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내 신발장 앞에 낯선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쪽지를 주워 펼쳤다. 역겨워. 학교에서 꺼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난이겠지? 그냥 누군가 장난으로 쓴 거겠지. 하지만 글씨는 분명하게 눌러 쓴 필체였다. 단순한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이런 걸 받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날 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평소처럼 넘기려고 했지만 그 쪽지가 계속 떠올랐다.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도 나를 향한 시선도 괜찮다고 애써 무시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혜수가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대로 그녀를 끌어안고 울어버렸다. 대체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 목소리는 엉망이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혜수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그조차도 너무 서러웠다. 너도 나 싫어졌지? 나는 울먹이며 겨우 말을 꺼냈다. 사실 이게 제일 두려웠다. 혜수마저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무서웠다. 혜수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내 어깨를 잡고 나를 살짝 밀어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바보야. 내가 왜 널 싫어해? 나는 울면서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근데 다들 그러잖아. 나 이상하다고, 역겹다고. 다들 누구? 그게 누군데? 몰라. 그냥 학교에서 다들 그러는 것 같아. 그냥 그러는 것 같다고? 너한테 직접 그런 말 한 사람이 몇 명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직접 내게 대놓고 말한 건 없었다. 다들 내 앞에서는 대충 넘어가고든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혜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결국 남의 일이나 가지고 떠드는 애들이야.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그 애들은 똑같아. 그래도 나는 너무 무서워.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럼 힘들면 나한테 기대.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혜수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내 편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다. 그날 아침 강의실로 가기 전에 메일을 확인하다가 순간 손이 멈췄다. 축하합니다. 캐나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습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이거 원래라면 엄청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걸 얼마나 기대했던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이걸 가야 하는 걸까? 점심시간, 나는 혜수와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캐나다 교환학생 됐어. 혜수가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그래? 축하해. 그 반응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가야 할까? 혜수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가야지. 이런 기회 쉽게 오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근데 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학교에서 나를 둘러싼 소문들, 사람들의 시선, 교묘한 따돌림, 캐나다로 가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다. 너 혼자 남게 되잖아. 혜수는 피식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야, 나 없어도 잘 살아. 걱정 마. 너 설마 나 때문에 안 가려는 건 아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 혜수는 한숨을 쉬더니 내 손에서 젓가락을 빼앗고 도시락을 내 쪽으로 밀었다. 밥이나 먹어.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고민 좀 하지 마. 너한테 필요한 건 이 학교에 남아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야.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나 떠나면 너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 혜수는 내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크게 웃었다. 야, 내가 내 엄마냐? 뭐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 진짜야. 나는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던 것 같아. 혜수는 웃음을 거두고 내 눈을 바라봤다. 맞아. 기대고 있었지. 나도 너한테 기대고 있었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너까지 여기 남아서 힘들어하면 나는 더 신경 쓰여.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가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마음 편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혜수의 말은 언제나 단순하면서도 확실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위안을 받았다. 혜수는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니까 가. 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가끔 연락이나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혜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작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출국 당일, 나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다. 부모님은 일찍부터 짐을 다시 점검했고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셨다. 여권, 비행기표, 캐리어 다 준비됐는데도 뭔가 허전했다. 혜수! 나는 출발 전에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몇 번씩 확인했다. 문자가 올까? 전화가 올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게이트 앞에서 짐을 맡기고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평소 같으면 장난스럽게 너 가는 것이라냐 라고라도 한마디 보낼 애였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게 더 서운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혜수는 진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보낼 생각인 걸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떠나는 게 진짜로 싫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걸까?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띵 메시지가 왔다. 가고 싶으면 가. 나는 안 말릴게. 근데 혹시라도 내가 남고 싶다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기다릴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냥 보내주겠다는 걸까? 아니면 남아달라는 걸까? 해수다운 말이었다. 애매한 듯하지만 속을 알 수 있는 말,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 그리고 해수, 공항 안은 여전히 붐볐다. 비행기 이륙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탑승 게이트 앞에는 여행객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반복적으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캐나다 밴쿠버행 5항공 탑승구에서 곧 마지막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몇 시간 뒤면 완전히 새로운 곳에 도착할 거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내 마음이었다. 한 손에 꼭 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해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나는 여기 있을게. 기다릴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게 한심하게 느껴졌다. 분명 처음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캐나다로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이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메시지를 입력했다. 나 돌아올 거야. 손끝이 떨렸지만 주저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순간 머릿속이 환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당겼다. 그리고 게이트와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랫동안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야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